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여권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합당 논의에 이거 좀 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민주당 당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한민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앞서 제가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전격 발표를 했는데 논의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냐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시점은 뭐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하는 내용이 모아진 거는 어제가 기자회견이었고 그 전날 예.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 전에 두 대표 간의 만남들이 좀 있었던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두 대표 간에 꽤 오랫동안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제 이런 네, 발표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전에 네. 뭐 이게 수기가 오랫동안 된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어, 제가 뭐 한 달, 두 달 명확하게 시점을 뭐 특정하긴 그렇고요. 예. 하지만 아무튼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 앵커 말씀처럼 이게 뭐 그날 당일날 만나서 하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 서로가 대화들은 좀 긴 시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지도부에 네, 최고위원회는 발표 20분 전에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에 네, 따르면 원내대표도 그때 안 것 같다. 네. 극소수만 알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알릴 만한 사람에게는 알렸던 일인가요? 일단은 뭐 저는 어제죠. 이 9시 반쯤 이제 저희들이 기자회견 전에 긴급 최고위 소집 여부는 이제 그 전날 밤에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예. 드렸는데 이 무슨 안건인지를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게 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무슨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합당 선언이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사전에 공론화가 되고 여러 단위에서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합당을 제안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마저도 사전에 최고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 그것도 뭐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하셨느냐 얘기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좀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예. 양해의 요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음. 워낙에 다 아시는 것처럼 정당 출입구에서 아시잖아요. 그 예. 정당에서는 중요한 현안들이 있을 때 이게 또 금방금방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시절 때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합당을 제한하는 성격의 제한하는 수준인데 이게 사전에 나갔을 때는 좀 매끄럽게 이 과정들이 추진될 수 음.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러면 최고위원회 얘기한 게 네, 어젠데 예, 그전에 일단은 당내 일부 인사들과는 논의되고 왜냐면 서로 검토도 해 보고 고민도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혼자 생각으로 '이게 좋겠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네. 고민을 논의한 건 있었습니까? 이게 합당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합당 제안은 이게 제안됐다고 해서 합당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우리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은요, 113조하고 그다음에 제16조 권한들 쭉 보면은 정당의 합당과 해산은 정말 정당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전 당원, 전 당원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월 6개월 음.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1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예. 전 당원들의 토론과 음. 전 당원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표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 합당이나 해산이 됐다는 제안이 나왔을 때 예.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게 되는 거고요. 음. 당원들께서 합당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음. 전당대회를 열어서 추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결론은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뜻에 예, 물었다 묻고 결론을 내겠지만 제안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냥 혼자 또는 측근 몇 명과만 논의하고 제안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전에 예, 뭐 좀 민주당 그렇게 다른 예, 분들과 상의가 있었냐 여쭙는 거고요. 사실 더 궁금한 건 네. 청와대와 상의가 어느 정도 됐었냐입니다. 청와대 부분은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런 문제는 그 당과 당에서 할 일입니다. 그게 음. 기본적으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홍익표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았다,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들었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런 양당 합당이랄지 통합은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 이 선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통합에 대해서 응원한다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응원한다. 아유, 그거야 대통령님이 이 당무인데 예.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예, 음. 국무수석 말씀하신 정도에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청와대도 뭐 정도 알고 있었다 정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면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그 정도 톤을 줄여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가 일단 알고 있었던지는 꽤 됐습니까? 아니면 뭐 최근 3-4일 전? 글쎄요, 이거 제가 뭐 홍익표 수석한테 직접 듣질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시점을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음. 이게 아신다는 부분은 양당 대표 간에 홍익표 수석님 말씀대로 이제 알게 되는 개정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당 대표 간에 다 얘기가 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예. 합당을 제안한 건 합당하면 민주당에도 물론 네. 조국혁신당에도 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부분이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건 뭐 양당의 대표들의 이제 정치적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당내 프로세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6.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겁니다. 음.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6.3 지방선거에 압승이 돼야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기반이 더 탄탄해집니다. 또 아울러서 정말 내란의 티끌까지 이번에 한덕수 씨, 전 국무총리 한덕수 씨 23년 1심 선고 받는 거 보십시오. 내란은 엄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이 우리 정부가 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또 동력이 약화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통령님이 지지율도 높고 일도 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저런 엉뚱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발목을 안 잡은 날이 없어요. 안 잡은 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서 빈틈을 보인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여러 뭐 사전에 논의 여부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의원총회를 또 열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총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쭉 들을 거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예. 현명하게 저희들이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한민수 비서실장님이 지방선거 네, 압승을 위한 합당 논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제 네, 이 자리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과 연대를 하겠다. 이 말은 예,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로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가 예, 어부지리처럼 국민의힘이 득을 보는 구조로는 안 가겠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예, 같은 경우는 뭐 호남 쪽에 많이 나가겠다.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예. 대표의 말에도 불구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신 겁니까?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는 조국 대표도 뭐 말씀하신 그게 아마 이 합당 제안과 어떤 입장을 화답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신 거죠. 결정되기 전에. 그제 오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이게 뭐 합당이라는 것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는 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되기 전까지는 양당 모두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국 대표마저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그런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 진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또 다음엔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압승을 하고 저는 내란 세력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어찌 보면 소멸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야당이 제1야당이 들어서야 되겠죠. 그런 예. 과정에 저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이번 6.3 지방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큰 승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필리버스터가 정말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 거의 저는
몰상식에 가까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을 겨냥한 정말 모욕적인 현수막 같은 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는 5개 강금물법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상임위인 가방위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조국 혁신당과의 현역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원들께서 찬성을 해주신다면 합당이 되고 힘을 합친다면은 보다 좀 더 당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외부에 이견도 노출되지 않는 거니까 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뭐 이런 예. 말씀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현주 최고위원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건 뭐냐면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과거에 친문으로 분류된 분들이 좀 더 많고 정청래 대표도 그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전당대회를 계산했을 때는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같이 합류를 한다면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데서 나온 의구심으로 보입니다만 예. 뭐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예단하거나 뭐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무 정청래 대표 유리하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근데 너무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음. 정청래 대표야말로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친명이고 정말 찐명이고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 시절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짝꿍으로서 본인 표현대로 옆에서 사선을 같이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6.3 지방선거 압승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뛰는 분이 본인의 연임을 생각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6.3 지방선거에서 대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그건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 어떠한 근거랄까요? 이런 것들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야 자유인데 예. 전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물론 중선거구제가 일부 적용되는 지방의회에서는 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광역단체장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조국 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압승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도부 내에서 있었습니까? 지역별로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회의 비공개 회의 때랄지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 단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보는 단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은 힘을 합치는 게 선거 결과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들 보고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합당 과정에서는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조국 혁신당도 의석수가 12석이나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 간에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당 대표께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면은 이건 대의를 갖고 명분을 갖고 추진하는 일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두 대표가 모여서 어디는 우리가 차지하고 전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게 없었고요. 예. 양당 당원들의 그 의견을 묻는 절차와 함께 실무 테이블이 구성이 된다면 여러 이제 합당의 과정들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들이 없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지방선거 전 어제도 어디 전략에 등통하신 의원께서 의총에서 이 합당 제의에 자기는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늦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가서 28년도 총선과 30년 대선 가가지고 양당 간에 어차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탄생을 위해 노력한 정당들 아닙니까? 양당 간에 합당 논의가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신 의견도 있었고 여기 동조하는 의원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절차는 앞서 얘기하신 대로 권리당원 토론과 권리당원 전투표 그리고 아마 중앙위원회 의결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면요. 예. 그 수임 기구로서 중앙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의결은 중앙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대신해서 한다는 거죠? 그걸 네, 통해서 할 경우 그렇게 확정되는데 될 수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를 열자고 결정이 되면 열 수도 있겠죠. 네. 예. 다음 달 3 일부터 이제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지금 그럼 네.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내부에 또 의견을 수렴한 절차가 있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제가 그렇게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물론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혁의 이런 부분에서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에서 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민주당 내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국 예. 혁신당은 이 부분에서 훨씬 더 강경하거든요. 이런 예. 노선의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그 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음. 예, 저기 우스갯소리 좀 하면 제가 쌍둥이 딸이 있는데 쌍둥이 간에도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래요? 예. 예. 그럼요. 당에서 여러 의견들 나오고 하면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뭐 우리 박인수도 잘 아시지만은 여러 정말 중요한 현안들 민생 입법들 다 처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1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어떻게 다 출신도 다르고 그런데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하지만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면은 외부에는 원팀 원보이스로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당 제안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원들께서 합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신다면은 이런 검찰개혁 문제랄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치열한 논쟁, 치열한 토론 끝에 우리는 원보이스 원팀을 목소리를 내서 우리 정부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을 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당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당명은 바꿉니까? 더불어민주조국혁신당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다 실무 테이블에서 양당 간에 이제 합당을 추진하게 되는 예. 과정까지 성숙해지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름도 좋고 다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당명 변경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뭐 필요성 이걸 제가 뭐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한 차례 파행을 겪었고 청문회가 열리는데 예. 대부분 이런 경우에 청문회가 뭐랄까요 의례적으로 그냥 하고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제가 대통령님을 오래 모시고 예.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 눈높이와 국민의 시선으로 판단하십니다. 정책도 그렇고 인선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언론지상이랄지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야당이 동의를 해서 오늘 열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청문회 과정을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많은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유심히 지켜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원 후보자가 여기에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또 국민들 판단이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 판단이 대통령님의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좀 네.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네. 이해운 후보자가 하지 못한다면 낙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들은 우리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해야죠. 뭐 예. 일단 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청문회 설명을 듣고 얘기하는 거다. 짧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8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았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냥 명분 없는 단식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이 단식이 국민들 호응을 받으면 저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더 떨어진 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의 일환이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얼마나 좀 옹색하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은 대통령의 방문, 그것도 4분 정도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그 4분 방문을 명분으로 단식을 풀고 그렇게 예. 합니다. 그게 명분 없는 단식이었다. 오로지 내부용, 한동훈 제거용 단식이었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